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후삼국이 통일하는 과정 그리고 후삼국 통일을 한 태조 왕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죠.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불국사, 석굴암, 에밀레종 등 엄청난 문화가 발전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강대국으로 성장한 통일 신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나라를 다스리는 왕족, 귀족들이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왕자리를 두고 서로 다툼을 하면서 점점 백성들을 보살피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겨버리는 이런 시기가 계속됩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첫 번째 사진, 유리 제품이에요. 지금부터 1300년, 1400년 전 로마에서 수입된 유리 그릇입니다.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호랑이 가죽, 그리고 금, 은 등 굉장히 값비싼 보석들을 사용하는 통일신라의 왕족과 귀족들, 사치스러운 생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왕족과 귀족들은 능력이 뛰어난 신라의 신하들을 무시하고 신분제도에 가로막힌 똑똑한 신라의 신하들은 서서히 신라를 미워합니다. 신라 말기 왕족과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 거만한 생활로 각 지역에서는 백성들이 굶어 죽고 산으로 숨어들어 산도적이 되는 더욱더 혼란이 심해졌어요. 이 무렵 신라의 군인 출신인 견훤이 옛날 백제의 땅에 후백제를 건국하고 신라의 왕자 출신이었던 궁예는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예의 부하로 있던 왕건이 궁예를 대신해서 왕에 오르며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우리는 후백제, 고려, 신라 이 셋을 후삼국이라고 합니다. 먼저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왕건은 궁예의 부하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예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또라이로 변하는 거예요. 자신이 부처님이라고 주장하며 불교의 경전을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해석하고 가르쳐버리고 자기의 부인과 자식들을 의심해서 죽여버리고 갈수록 아주 폭력적인 인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몇몇 신하들이 왕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하면서 왕건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에서 고려로 바꾸고 바로 왕건이 첫 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힘이 약해진 신라는 후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왕건, 후백제를 건국한 견훤, 왕건과 견훤의
세력 경쟁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여기서 견훤과 왕건의 전투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견훤과 왕건은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를 많이 했어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결정적인 전투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대구라고 불리는 옛날 이름이 공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대구에 가면은 팔공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산 전투에서 왕건은 견훤에게 엄청나게 박살이 납니다. 견훤에게 포위된 왕건은 자신의 부하 신순겸 장군이 왕건의 옷을 대신 갈아입고 왕건은 포졸복장으로 견훤의 포위망을 뚫고 피난을 갑니다. 피난 간 곳이 오늘날의 안동, 예전에는 고창이라고 불렀습니다. 완전 거지꼴이 된 왕건을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안동 지역에 안동김씨, 안동장씨, 안동건씨의 시조 할아버지가 되는 3명의 큰 세력을 가진 호족들이 왕건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군사들이 먹을 곡식을 내어주고 하면서 왕건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 고창 전투에서 안동 지역 호족의 도움을 받은 왕건은 견훤을 맞이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진의 모습은 왕건과 견훤이 당시 안동에서 싸우던 모습을 놀이로 만든 차전놀이라고 합니다. 고창 전투에서 견훤에게 승리한 왕건, 후백제와 고려 사이에 끼어 눈치를 보던 신라의 경순왕이 드디어 왕건에게 신라를 맡깁니다. 이때가 935년 신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안동, 즉 고창 전투에서 큰 패배를 당한 견훤은 이제 자신의 막내 아들 금강에게 다음의 왕자리를 물려줍니다. 이때 견훤의 큰아들 신검이 금강을 죽여버리고 왕자리를 빼앗아요. 왜? 사실 신검, 양검, 용검은 견훤의 첫 번째 부인의 자식이었고 금강은 견훤의 두 번째 부인 자식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 아들에게 왕자리가 돌아올 줄 알았는 신검은 엄마가 다른 막내 금강에게 아버지가 왕자리를 넘겨주니 금강을 죽여버리고 아버지를, 즉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한 견훤은 괘씸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왕건에게 귀순을 합니다. 즉 왕건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왕건에게 부탁을 하죠. 후백제는 멸망했습니다. 대신 내 아들 신검 복수를 해주시오. 고려에 귀순한 견훤을 왕건은 굉장히 따뜻하게 모셨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만큼 존경하면서 견훤을 받들어 모셨어요. 이제 고려와 후백제의 전투는 후백제의 왕이 된 신검과 왕건의 싸움입니다. 지금의 경상북도 구미, 예전에는 상주라고 불렀습니다. 상주
1, 2천 전투에서 신검의 후백제 군사들은 고려 군사 속에 있는 견훤의 모습을 보고 불이 나게 도망치기 바빴어요. 도망치는 후백제 군사들 따라 고려 군사가 추격을 하고 오늘날 충청남도 논산, 옛날에는 황산이라고 불렀습니다. 황산에서 후백제의 신검은 고려 왕건에게 항복을 빌었습니다. 즉 후삼국을 통일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중요한 대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 공산전투에서 패배, 고창전투에서 승리, 신라의 항복, 그리고 후백제의 멸망. 이 순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 고려의 첫 번째 왕입니다. 태조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 태조 왕건의 업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진 정책을 실시합니다. 북쪽으로 전진한다는 뜻입니다. 고려, 나라의 이름이 고구려에서 나왔습니다. 즉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 그 옛날 광개토 대왕이 말달리던 만주벌판에 넓은 우리의 땅을 찾으러 가자. 그래서 북쪽으로 전진하자. 북진 정책입니다. 당시 고려의 수도는 오늘날 개성, 개경입니다. 하지만 북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곳이 오늘날의 평양, 서경입니다. 서경을 중심으로 북진 정책을 실시하게 되며 실제 우리의 땅이 북쪽으로 조금 더 넓어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왕건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통일된 고려, 후고구려의 백성, 후백제의 백성, 신라의 백성, 그리고 멸망한 발해에서 피난을 온 발해 유민, We are the one.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의 나라, 하나의 백성이야. 이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나라의 일자리를 골고루 나누어주고 모두가 어울려 살도록 했습니다. 민족 융합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합해 한다고 단합이 돼요? 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바로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교를 통해서 하나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절에서 하는 가장 큰 행사, 연등회.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거리에 연등이 걸리는 걸 본 적이 있죠? 오늘날에는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은 고려는 365일 계속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야, 여러분들 고려시대에 학교 다녔으면은 학교 안 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팔관회. 불교 외에도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팔관회도 개최합니다. 즉 연등회와 팔관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불교를 숭배한다. 숭불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건에게는 사실 고민이 있었어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왕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통일하기 힘들었어요.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전국 각 지역에서 왕건을 도와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호족이라고 합니다. 이 호족들은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군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자기네들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건은 이 호족들을 아주 높이 대우하며 혹시나 모를까 견제를 하게 했습니다. 자, 먼저 호족들에게 나라의 벼슬을 나누어주고 땅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성씨를 나눠줍니다. 오늘날의 김씨, 이씨, 많은 성씨들이 대부분 고려시대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씨를 내려주는 것을 보고 사성이라고 합니다. 사성정책. 자, 그리고 왕건은 각 지역을 다스리는데 그 지방 출신의 사람들을 관리로 임명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런 제도를 사심관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족의 딸들을 왕건의 부인으로 받아들여. 즉 호족들은 이제 호족이 아니라 왕건의 장인이 되는 거예요. 왕의 장인이 되는 겁니다. 가족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건의 부인은 29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숫자만 27명이에요. 오늘날 우리 엄마와 아빠를 생각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그게 가능했었어요. 자, 이렇게 호족들을 대우하며 또 한편 견제하는 이것을 보고 호족 융합 정책이라고 합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에 많은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고려의 영토를 넓히고 엄청난 업적을 세운 왕건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옵니다. 왕건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아들들은 이런 것을 꼭 명심해서 따르기 바란다 하면서 왕건의 유언 훈요 10조 훈계하고 요구하는 10가지 사항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4가지만 화면에 띄웠습니다. 불교를 중요시하고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이다. 북진정책을 쉬지 말고 계속 추진하여라.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 이제 후삼국 통일부터 태조 왕건까지 한눈에 정리한 화면입니다. 통일신라 혼란한 사회 후삼국으로 나뉘게 되죠. 후백제, 후고구려, 그리고 후고구려를 계승한 고려, 그리고 신라, 후삼국이라고 합니다. 왕건과 견훤은 공산전투, 고창전투, 신라의 항복, 후백제의 멸망 이렇게 통일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통일한 고려, 왕건은 북진정책, 고구려의 넓은 땅 찾으러 가야지. 자, 그리고 신라, 백제, 고구려, 발해. 이제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다. 모두 힘을 합치자. 불교를 숭배하고 호족들을 아주 대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죽기 직전에 훈요 10조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고려 공부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반복해서 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